강아지를 키우시다 보면 아픈 일이 없어도 건강검진이나 접종 등을 이유로 동물병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불친절하다거나 치료 방법이나 접근 방법에 신뢰가 안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의사의 입장에서도요, 어려운 고객분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수의사가 만나볼 수 있는 대하기 어려운 고객들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눈치를 봐가며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강아지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호자인 여러분과 수의사가 파트너 관계로서 보조를 맞추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한다면요,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병원이 끝나기 30분 전에 전화해서 3일 전부터 토하고 밥을 안 먹어요 라고 전화를 한다. 이상하게 퇴근 시간 직전에 걸려오는 전화들은요, 응급이거나 반드시 즉시 처치가 필요한 아이의 문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스스로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기다려보다가 아이가 이미 상태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져서 할 수 없이 병원이 끝나기 전에 급하게 연락하는 이런 경우인데요, 이것은 당연히 주치의로서 기다리고 상태를 파악하고 입원이나 치료 등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려야 하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의사 혼자서는요, 검사나 치료나 처치를 하기 힘들고요, 직원인 선생님들을요, 예정에 없는 야근을 시키는 것은요, 요즘의 현실상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최선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봐온 아이를 갑자기 다른 병원에 보내는 주치의로서의 심정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줄 없이 병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 병원마다요, 안전을 위한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은요, 강아지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하며 고양이는요, 반드시 케이지에 넣어서 데리고 들어오셔야 한다는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규칙일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강아지가 병원문 바로 앞에서 공포에 질려서 주인이 품에서 도망쳐버리기도 하며 병원 안에서는요, 다른 개와 싸우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요, 대부분 착하고 또 순하지만은요, 병원이란 환경이 주는 공포에 대한 반응은요, 강아지의 본성을 끌어내고 공포나 긴장이 주는 스트레스는요, 공격성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할 때는요, 목줄을 하고 데려오셔야만 합니다. 안고 내려놓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줄이 강아지에게 주는 안정감과 주인과 연결되어 있어 보호받는다는 감정도 있음을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광견병 접종 기록의 변경이나 보험 소리의 발병 날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종종 있는 일인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충분히 있으시겠지만은요, 이건 우리 수의사들의 면허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요구해서도 또한 들어줘서도 안 되는 문제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진과 증상을 얘기하며 강아지가 싸납거나 혹은 커서 못 데려오니까 약만 조제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강아지가 너무 크대거나 너무 싸납대거나 차에 태우기 힘들어서 데려오고 오기는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에 약이라도 타서 먹이고 싶으신 건 알겠지만은요, 이제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실상 불법입니다.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꼭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은요,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유기견을 입양했다, 유기견 출신이다라면서 무료 치료나 할인을 요구할 때, 우선은요, 입양한 강아지는 더 이상 유기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식으로 입양한 사랑스러운 강아지입니다. 불쌍한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입양한 것은 인도적이며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 아이를 치료하는 것에 이미 저나 혹은 많은 수의사들은요, 상황에 따라 비용을 조금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느냐, 동물을 사랑해서 수의사가 된 거 아니냐면 무조건 무료 치료나 혹은 무조건 과한 할인을 요구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동물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자영업자이고요, 생활비를 주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월급을 주어야 할 직원이 있고요, 은행에 주어야 할 빚이 있으며 각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좋은 의도로 구조한 것과 같이 혹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요, 할인 역시 상황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입양한 강아지는요, 더 이상 보호소 강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아끼고 보호해야 할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수의사나 직원이 물리거나 다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오래 근무하고요, 강아지 핸들링에 굉장히 익숙한 직원들은요, 다 여러 번씩 사실 강아지에 물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얼굴 인근을 다쳐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항상 본인이 다치지 않게 핸들링하는 것을 우리 병원의 원칙으로 하고 또 교육을 시키지만은요, 처치하는 저 같은 선생님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든 혹은 강아지가 스스로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든 결국은 보정하는 스텝 스스로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를 다치게 한 강아지야, 우리를 물게 한 강아지야, 당연한 공포 반응이니까 강아지에게 섭섭하지는 않지만은요, 때로는 보호자분이 잘 잡아요, 애 놀래잖아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우리 개는 안 무는데 이상하네, 이러한 태도는요 저희를 굉장히 상처 주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중 누군가가 물렸다면은요, 사실 그것은 핸들링이 미숙한 것이 아니고요, 강아지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위험을 감수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7번째는요, 무조건 안락사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할 때. 요즘엔 조금 드문 경우긴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본인의 신념이란 이유로 안락사를 거부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요, 저 같은 수의사 또한 오랫동안 이 나이 든 강아지를 돌보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죽음을 앞둔 고통을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가 불편함이 아닌 심한 고통 중에 있고 그 통증을 우리가 더 이상 컨트롤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은요, 주치의는요 당연히 안락사를 옵션으로 권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이요, 많은 통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어떡하실 건가요? 강아지는 종교도 또 신념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보호자들의 선택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고통받는 강아지에게 안락사는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인도적이며 가장 적극적인 치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제가 주로 많이 받는 건데요, 다른 병원의 치료를 전화로 물어볼 때 진짜 난감하고요, 상담하기 싫은 종류의 전화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어느 수의사도 응대하기 싫을 것입니다. 진단이나 처방은요, 수의사 각자 고유의 영역이고요, 다른 수의사가 간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구나요, 직접 진단한 수의사가 있는데 검사 기록지만으로 진단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이든요, 또 어떤 처치든요, 직접 진단하고 치료한 수의사가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는요, 바둑이 아니고요, 옆에서 두는 훈수는요, 그저 방해되는 참견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 다른 수의사의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요, 이전 진료 기록을 가지고 강아지와 함께 다른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과 치료를 다시 받아서 2차 의견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9번째는요, 강아지가 아픈 것은요, 강아지가 병이 든 것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검사나 치료를 거부할 때 마음이 진짜 안 좋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은요, 면역력도 장기의 기능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요, 질병에 따라서 치료만 잘하면요, 충분히 삶의 질을 잘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는 질병도 많으며, 치료가 안 되더라도 증상의 완화나 통증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나이가 든 것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의 나이가 든 것은 아닐까요? 수의사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사람인 이상 마음 상할 일이 많지 않을까요? 오늘은 저 같은 수의사를 난감하게 하는 보호자 유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